제가 여기 변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스몰 k는 1인당 혹은 노동자, 근로자 1인당 자본의 양, 그냥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i는 1인당 투자, 그 다음에 d는 1인당 감가상각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이제 투자에 대한 가정인데요.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경제 전체의 투자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혹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소비자들, 가게 전체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도출되는 하나의 숫자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소득 중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소득 중에서 매우 많은 비중을 저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금융 중개기관이라든가 혹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로 이제 이어질 텐데요. 그 비율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실제로 어떤 하나의 값을 우리가 도출하는 것은 쉽진 않은데,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경제 전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투자로 이어졌는지는 실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변수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투자율 혹은 저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사실 그 값은 거시경제 지표로부터 하나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지표를 쓰면 또 다른 값도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지표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지표의 이면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의 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 가정은 아주 단순한데요. 어떤 대표적인 소비자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혹은 어떤 특정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의 소비자, 대표적 경제 주체 혹은 대표적 소비자, representative consumer라고 보셔도 되고요. representative household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비자가 있어서 이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이 바로 경제 전체의 1인당 GDP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한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국가의 1인당 GDP가 바로 이 대표적 소비자, 대표적 가계의 소득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중에 일정 비율 갯마라고 하겠습니다. 일정 비율 갯마를 투자를 한다 혹은 저축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yt는 1인당 GDP였는데요. 우리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생산함수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2페이지, 3페이지 앞에 돌아가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생산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 소비자, 대표적 가계는 자신의 소득 중에 일정 비율을 투자에 이용한다 혹은 저축한다. 그래서 여기서 갯마를 감마라고 읽죠. 저는 갯마라고 보통 읽는데 감마, 갯마입니다. 갯마. 감마를 여기서는 이제 투자율 혹은 저축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율과 저축률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거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에서는 사실 모든 게 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투자율과, 적어도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투자율과 저축률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생산함수를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생산함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생산성 A의 1인당 자본 스탁 알파승이 바로 우리 생산함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스몰 kt일 때 1인당 GDP는 YT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YT 대신에 우리가 이걸 1인당 자본 스탁으로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인당 자본 스탁으로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Y 대신에
K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율 혹은 저축률 곱하기 생산성 곱하기 K의 알파승, 이게 바로 1인당 투자가 되고요. 네 번째 가정은 감가상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가정인데요. 자, 감가상각은 자본 스탁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스탁이 만약에 100만큼 있으면 항상 감가상각은 이 중에 10% 정도 감가상각이 된다. 예를 들면 자본 스탁이 2배로 늘어나서 200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가상각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마찬가지로 200의 10%만큼 감가상각이 된다. 이런 가정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스탁의 일정 비율이 매 시점마다 마모된다, 감가상각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K의 일정 비율 델타만큼 감가상각이 된다. 여기서 이제 10%라고 말씀드렸던 이 10%가 이 델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델타를 제가 델타라고 부르죠. 델타가 감가상각률입니다. depreciation rate이 이제 감가상각률. 제가 잊어버리지. 사실 여기다 제가 적는 이유는 실제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일 것 같아서 이제 적어드리는 거고요. 물론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혹은 영어 표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률도 잘 보시면 K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썸션 3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1인당 자본 스탁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감가상각을 1인당 자본 스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dt는 감가상각 분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감가상각되었는가를 가리키는 이제 양의 의미고, 그러니까 퀀터티의 의미이고, 이 델타는 비율입니다. 몇 퍼센트가 감가상각되는가. 예를 들면 10%면 0.1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식이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러브 모션이었습니다. 운동 법칙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만큼이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서 어썸션 3에서 I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1인당 GDP의 일정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Y 대신 K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식을 여기 이렇게 써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DT는 자본 스탁의 일정 비율만큼 발생한다라고 해서 델타의 KT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로 이 식이 솔로 성장 모형의 사실 핵심이 되는 방정식입니다. 이게 키 이퀘이션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솔로 성장 모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매크로 수업할 때도 솔로 성장 모형을 한 주, 2주에 걸쳐서 설명을 사실 하기 때문에 저한테 매크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솔로 성장 모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바로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솔로 성장 모형은 사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에 모두 다 매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모형이어서 사실 거시경제학에서는 파운데이션과 같은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